한국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국방장관의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실시된 K2 블랙팬서 전차 극한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자 전 세계 방산업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공개한 공식 스펙보다 실제 성능이 무려 30%나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의 사막에서 서구 강대국 무기들은 하나둘 쓰러졌지만 한국의 K2는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방산 담당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일부는 이건 불가능하다며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UAE 군 수뇌부는 이미 놀라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미래를 샀다라는 UAE 국방장관의 발언이 전 세계에 퍼졌죠.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서구 열강을 제치고 세계 최고임을 증명한 그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한국 무기에 숨겨진 진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프랑스 방산 분석관 아가뜨 모로의 극적인 여정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파리 국방기술청 소속 방산 분석관 아가뜨 모로입니다. 38살 프랑스 정부의 방위산업 분석 전문가죠. 아버지는 프랑스 해군 장교였고 어린 시절부터 국방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10살 때 아시아 출장을 가셨던 아버지가 돌아오시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뜨, 동양 사람들은 항상 복제만 할 뿐이야. 진짜 혁신은 우리가 하는 거지.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묘한 편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대학에선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머리로는 모든 나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서구 기술이 최고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아부다비 사막에 도착한 건 7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런 곳에서 무기가 제대로 작동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우리 프랑스의 리클레르 사막형 전차는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자부했습니다. 국제방산 포럼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건 동양인 그룹이었어요. 한국 대표단이라던데 정장 차림에 뭔가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사막 전투에 뭘 안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의장에서 각국의 무기 시스템을 소개하는 순서가 이어졌어요. 미국, 독일, 영국. 익숙한 얼굴들과 익숙한 무기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프랑스 차례가 왔죠. 동료 피에르가 자랑스럽게 리클레르의 사막 성능을 설명했어요. 최고의 냉각 시스템, 최적화된 엔진.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며 한 기술자가 허둥지둥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리클레르 시연 모델에 심각한 과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피에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 프랑스의 자존심인 리클레르가 사막 테스트에서 실패라니. 수치심이 온몸을 뒤덮었어요.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사막 테스트장에서 리클레르는 엔진룸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정비병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녔어요. 프랑스 대표단의 수장인 뒤발 국장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가뜨, 이건 재앙이야.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해. 어안이 벙벙한 채로 회의장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UAE 국방부 장관이 다음 순서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프레젠테이션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저는 그저 망연자실한 상태였어요. 그때 한국 측 대표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K2 블랙팬서와 K9 썬더는 영하 3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모든 환경에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영상 50도? 그건 바로 이 아부다비 사막의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곧 의심이 고개를 들었죠. 한국 무기가 이런 극한 환경에서 버틸 리 없어. 분명 과장된 스펙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UAE 측 장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리클레르의 실패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프랑스 방산 산업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순간이었죠. 방 안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아가뜨, 상황이 심각해. 이번 계약은 반드시 따내야 해. 미국 쪽으로 밀어보는 게 어떨까? 한국은 절대 안 돼. 이해하겠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평가가 아닌 정치적 게임이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미군 장교 출신 로비스트 존 매튜스가 능글맞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로 씨.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할까요? 저는 마지못해 그를 따라 나섰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매튜스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프랑스 장비의 실패는 유감이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무기, 사막에서 녹아내릴 게 뻔하죠. 그들은 사막 전투를 모르니까. 그의 말에 무언가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한편으론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맞아, 한국은 전시용 무기나 만드는 나라일 뿐이야. 아버지가 그랬듯이 서구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UAE는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이에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 아브람스입니다. 당신이 좀 도와주면. 매튜스가 눈을 찡긋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레스토랑의 한쪽에서 아랍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UAE 장교들과 한국 대표단이었어요. 그들은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 시선과 UAE 참모진 중 한 명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테이블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모로 씨, 내일 오전 필드 테스트 자리에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직접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의 말투에는 뭔가 비밀스러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매튜스는 그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알파야드 중령, 모로 씨는 바쁜 사람입니다. 내일은 제가 미국 무기 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니. 아니,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제 입에서 생각보다 단호한 대답이 나왔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한국인 통역사 에밀리 한이었어요. 한국계 프랑스인인 그녀는 이상하게도 제게 친근감을 표현했습니다. 모로 씨, 내일 테스트에 꼭 와주세요. 선입견 없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의 말만 믿지 마세요.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버지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지? 에밀리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미소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부다비의 밤하늘은 별이 쏟아질 듯 선명했습니다. 문득 20년 전 아버지가 레바논에서 전사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사막이었죠. 장비 고장으로 고립된 아버지의 부대. 구조 요청을 받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는 한국 파병 부대. 이불을 걷어내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시 한번 K2와 K9의 스펙을 확인해 봤어요. 놀랍게도 냉각 시스템에 관한 상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동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현장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던 것은 편견에 불과했던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의문은 커져갔어요. 매튜스의 압박, 프랑스 상부의 지시, 그리고 눈앞에 놓인 데이터 사이에서 제 전문가적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UAE 국방부에서 보낸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비공식 기술 검증단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어제 밤의 의문과 호기심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파리의 상관에게는 현장 조사를 위해 라는 모호한 이유를 대고 승낙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틀 후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완벽하게 정리된 동선, 최첨단 시설, 직원들의 정확한 안내까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제 편견과는 달랐죠.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국방산청 직원 정한을 대위가 저를 맞이했어요. 모로 씨 환영합니다. 좋은 여행 되셨나요? 정 대위는 예상외로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했고 거기에 유머까지 섞어가며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어요. 초현대적인 빌딩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전통 건물들, 그리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프랑스는 아름다운 나라죠. 저도 파리에서 유학한 적이 있어요. 정 대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국제 정치학을 전공한 엘리트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한화시스템 연구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본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시뮬레이션 센터에서는 K9 자주포의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이 시연 중이었어요. 사막, 정글, 극지방 등 다양한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한 가상현실 속에서 K9은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스펙보다 실제 성능이 더 좋습니다. 수석 연구원 류지석 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죠. 보통은 스펙을 부풀리는 게 관행인데 오히려 반대라니. 가장 놀라웠던 건 K2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적의 미사일을 감지하고 요격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기술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탄생했죠.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엔진 기술, 네이버의 AI까지 모두 집약되어 있어요. 류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한 무기 제조가 아닌 총체적인 기술력의 집합체였어요. 제 머릿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한국은 복제만 한다는 편견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시스템 연구소에서의 이틀째, 저는 폭풍우 같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침 일찍 도착한 연구소에서 K2 전차의 엔진룸을 직접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웨덴 엔진과 독일 변속기를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추진 시스템을 만들어낸 한국의 접근법이 놀라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류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지금의 비용과 노력이 나중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거예요. 점심시간 호텔로 잠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충격적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프랑스 국방부 상관으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아가뜨, 당신이 한국 편을 든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즉시 임무를 중단하고 귀국하시오.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답장을 하려는 순간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존 매튜스. 모로 씨, 한국에 가셨군요.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UAE 장관에게 당신의 편향된 조사에 대해 이미 보고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제 커리어를 위협하는 함정이었습니다.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미 정치적 게임에 말려든 기분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류 박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UAE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알파야드 장군이 당신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당신이 진짜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 그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시스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에 제가 휘말려 있었어요. 연구소를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한 피해망상일까요? 호텔방에 도착하자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사적인 친분이 국가 안보를 위협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두려움은 계속됐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정 대위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일정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괜찮으세요, 모로 씨? 무슨 일인지.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생각났어요. 클레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단다. 아버지는 제 본명인 아가뜨 대신 항상 중간 이름인 클레어로 저를 불렀죠. 눈을 감았지만 오늘 본 한국의 기술력과 주변의 위협, 그리고 제 마음속 혼란이 뒤엉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연구소 방문을 취소하려던 찰나 정 대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로 씨, 오늘 공식 일정은 취소했어요. 대신 저녁에 비공식적으로 만나면 어떨까요? 한강변에서 삼겹살은 어떠세요? 망설였지만 호텔에 계속 갇혀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승낙했어요. 하루 종일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우수성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 대위가 호텔로 마중 나왔어요.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강변 식당에 도착하니 예상과 달리 군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K2 전차 운용 부대원들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공식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죠. 테이블에 앉자 곧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기 시작했어요. 소주잔이 오갔고 처음엔 어색했던 분위기가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한 병사가 제게 물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전차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냥 무기인가요? 물론이죠. 임무 수행을 위한 도구잖아요.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중사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에게 K2는 전우입니다. 함께 숨쉬고 함께 싸우는 동료예요. 처음엔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전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를 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비 과정, 훈련 중 겪은 일화, 심지어 각 전차마다 붙인 별명까지. 그들에게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어요. 우리 부대에서 K2 엔진 과열로 작전 실패한 적 없어요. 영하 30도에서도 영상 40도에서도. 한 상사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프랑스 리클레르는 극한 환경에서 종종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정 대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로 씨, 우리는 무기를 팔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래 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만드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제 아버지는 레바논에서 장비 고장으로 전사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부대가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현장에 있던 다른 나라 부대는 장비 결함으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부대가 한국군이었다고 항상 믿었습니다. 정대위, 20년 전 레바논에서 한국군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정대위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우리 부대는 상부에서 출동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대위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문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날의 작전 보고서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한국 부대는 출동하려 했지만 미국 지휘부의 직접적인 제지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문서 하단에는 당시 현장 지휘관의 서명. 정한을 대위의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날 이후 군을 떠나셨어요. 평생 그 결정을 후회하셨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20해 동안 품어온 오해와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강변 식당에서의 밤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 한국에 대한 편견,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제 커리어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벽녘 결심했어요. 진실을 찾아내기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정 대위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해요. 실제 운용 데이터, 현장 보고서. 모든 것을요. 정 대위는 망설임 없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 K2와 K9의 실제 운용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터키. 이미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의 현장 보고서를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K9 자주포가 단 한 번의 고장 없이 작동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핀란드에서는 눈보라 속에서도 K2의 열상 장비가 완벽하게 목표물을 식별했다는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UAE 군이 이미 비밀리에 K2와 K9의 사막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상 50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모래 폭풍 속에서도 엔진이 멈추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류 박사에게 연락해 더 깊은 기술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실은 K2와 K9은 처음부터 극한 환경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영하 30도부터 한여름 습도 높은 날씨까지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펙보다 실제가 강하다는 현장 증언들이었어요. 터키 장교는 공식 사거리보다 30% 더 멀리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고했고, 폴란드 정비병은 매뉴얼보다 정비가 더 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존 매튜스의 사막에선 못 버틴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그의 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할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UAE 측에 정직한 평가를 제출할 것입니다. 보내고 나서 두려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UAE의 사미르 알파야드 장군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모로 씨, 당신이 진실을 찾아가고 있다고 들었소. 좋소. 하지만 문서와 데이터만으론 부족해. 내일 아부다비로 돌아오시오. 사막에서 직접 시연을 준비했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클레어,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 이제 저는 그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 대위가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결정이 프랑스와 미국을 화나게 할 텐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의무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죠. 아부다비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알파야드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나온 순간 깜짝 놀랐어요. 존 매튜스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모로 씨, 당신이 이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소. 프랑스 정부에 보고할 겁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제 양심에 따를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라무라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들이 보였어요. 온도계는 이미 섭씨 4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UAE 장교들과 한국 기술진, 그리고 여러 국가의 관측단이 모여 있었어요. 프랑스나 미국 대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K9 자주포 시연이 시작됐어요. 엔진 시동부터 발사 준비까지 단 3분. 프랑스 시스템은 보통 8분이 걸리는 과정이었죠. 첫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45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연속 발사에서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고정 발사가 아닙니다. 이동 중 사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술자의 말에 관측단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사막의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이동하며 사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K9은 30km 거리의 목표물을 시속 20km로 이동하면서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다음은 K2 전차의 차례였어요.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3시간 동안 계속 엔진을 가동했지만 과열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주포 발사 정확도 테스트에서는 공식 스펙인 3km를 훌쩍 뛰어넘어 5km 거리의 목표물까지 명중시켰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능동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 대전차 미사일을 향해 발사했는데 K2는 이를 감지하고 즉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했어요. 관측단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정비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비병들이 나와 트랙 교체, 엔진 접근, 포탑 수리 등의 작업을 시연했어요.
모든 작업이 서구 시스템보다 최소 30% 빨랐습니다.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도 정비가 용이하다는 것은 실전에서 엄청난 이점이었죠. 마지막으로 통합 전장 네트워크 시연이 이어졌어요. K2와 K9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동작전을 펼치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드론에서 수집한 정보가 즉시 전차와 자주포에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타격이 이루어졌어요. 테스트가 끝나고 알파야드 장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모로 씨, 우리는 지난 10년간 서구 무기에 의존해왔소. 그러나 오늘 본 것은 솔직히 충격적이오. 우리가 잘못 봤소. 더운 사막 한가운데서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장비를 타고 있었다면 그날 밤 레바논에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장군님,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알파야드 장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도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막 테스트로부터 한 달 후 UAE 수도 아부다비의 호화로운 회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UAE 국방부와 한국 방위산업 대표단 사이에 1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는 날이었거든요. K2 전차 300대, K9 자주포 200대,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포함된 초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서명식이 시작되기 전 알파야드 장군이 저를 단상으로 초대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요청에 따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영광입니다. 프랑스인으로서는 부끄럽지만 전문가로서는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너져야 합니다. 한국의 K2와 K9은 제가 지금까지 평가해온 어떤 시스템보다 뛰어납니다. UAE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자리로 돌아오며 정 대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계약서의 마지막 서명이 끝나고 샴페인을 든 류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모로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고마워해야죠.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파리로 돌아온 후 예상대로 국방부에서 불편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국익을 해쳤다는 비난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보고서에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만 담았으니까요. 6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UAE 사막에서 K2와 K9의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고 현지 병사들이 완벽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K2 전차에 사막의 검은 표범이라는 별명을 붙였다는 거였어요. 에밀리에게서 온 이메일에는 UAE 훈련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늠름하게 서 있는 K2 전차와 그 옆에서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한 UAE 병사들이 보였어요. 사진 한 장에는 압둘라 중사가 전차 포탑에 쓴 아랍어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가뜨를 위하여라는 뜻이었죠.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UAE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21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땅에서 하늘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특별 초청으로 UAE를 다시 방문했어요. 사미르 알파야드 장군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영 만찬에서 그가 제게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모로 씨,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미래를 샀습니다. 당신 덕분이죠.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던 아버지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아부다비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쏟아지는 별들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이제 저는 편견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여정이.